뭐야? 납세자 입장에서는 국세청에서는 안 하려고 하겠죠. 이거 어차피 취득가로해서 공제해주잖아. 우리가 잘 모르니까. 카메라 돌아가고 자세가 좀 바뀌신 거 아니에요? 아니 판례에 대한 내용부터 쭉 풀어드리면 이 갑과 을이 이제 부부 사이예요. 부부 사이고 의뢰 부가 또 청량 대역가이십니다. 의뢰 부가 고가에 그 가격을 봤을 때는 판례당 지역이 나오진 않았지만 가격을 봤을 때 강남 어딘가에 소재하는 그런 아파트일 것 같아요. A 아파트라고 이제 통칭을 해서 이 A 아파트 약 시세가 뭐 뒤에 이제 판례로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한 약 20억 정도 되는 그런 고가의 아파트입니다. 이 고가의 아파트를 이 딸과 사위에게 지분을 50%씩 해서 공동 명의로 물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갑과 을은 이 아파트의 시세를 매겨서 거기에 따라 증여세를 계산해서 세금을 냈는데요. 자, 이렇게 아파트를 증여하는 경우에 그 시세를 얼마로 평가하느냐에 따라 이 증여세가 계속 달라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파트 증여 시에 시가를 어떻게 매기고 그걸 어떻게 평가해서 신고를 할 것인가에 따라 세금이 우리가 신고한 금액이 잘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또는 구세청으로부터 이 판례처럼 안 받아들여져 가지고 자칫 그 큰 가산세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몰아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증여할 때는 시가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단 법에 의하면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우리 상속계실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 점은 시가라는 점이고요. 시가를 뭘로 할 거냐, 뭘로 평가를 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법의 시행령에 보면 이 시가를 무엇로 할지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법에 따르면 평가 기준일 전후 6개월, 근데 이거는 전후 6개월은 상속의 경우고요.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일 전 6개월, 그리고 증여일 후 3개월의 기간 동안 총 9개월이죠. 이 기간 동안 매매가 있거나 아니면 감정을 받았거나 뭐 정부로부터 수용이 됐거나 아니면 경매 또는 공매가 있었다 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이 시가가 되고 우리는 그래서 그 가액으로 증여 신고를 해서 세금을 계산해서 내면 해결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용어는 하나 정리하고 가면 좋겠는데 상속하고 증여하고 차이가 상속은 내가 죽어서 안타깝게 죽어서 남기는 게 상속이고요. 내가 살아 생전에 무상으로 주는 거는 이제 증여가 되는 거죠. 네. 기왕이면 뭐 증여가 일단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 좋을 수 있겠죠. 더 일찍 받을 수 있으니까요. 절세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니고. 세율은 똑같습니다. 세율은 똑같습니다만 이제 공제되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보통 공제의 크기는 이제 상속의 경우에가 좀 더 많은 공제를 해주고요. 다만 이제 나중에 또 다룰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수시로 한 10년 간격으로 이렇게 틈틈이 부가 많으신 분이라면 증여를 해주시는 게 나중에 상속을 위해서 상속세를 조금 내기 위해서 그게 또 이제 절세로 이어지는 그런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판례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요. 아까 의뢰 부가 A 아파트를 증여했다고 하는데 그 증여일이 2017년 12월 1일이었어요. 근데 갑과 을이 이제 세금을 계산하려고 쭉 실거래가 사이트에 가서 보니까 이 아파트 단지에 있는 다른 동에서 17억에 거래된 게 있던 거예요. 12월 18일 거래를 해서. 그래서 이 17억이 시세권이 시가가 개권이 해서 이 17억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1월 19일, 2018년 1월 19일에 증여신고를 해요. 그리고 증여 세금까지 납부를 하게 되고요. 다만 이 국세청이 나중에 이 17억에 거래된 거는 정상적으로 일어난 거래가 아니라 특수범죄다. 여기서 이제 모녀라고 되어 있는데 모녀가 부당하게 적가 거래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신고한 17억은 시가가 아니야. 시가를 쭉 보니까 이 증여일로부터 3개월 내 2018년 6월 1일에 21억 5천만 원의 매매가 된 게 있어요. 그래서 국세청은 21억 5천만 원이 정상적으로 거래된 시가야. 그러니까 니네가 17억에 평가한 시가는 잘못된 거고 21억 5천에 따라 계산된 증여세 상당액을 추가로 내야 해. 그래서 2018년 7월 6일에 증여세를 추가로 고지하게 됩니다. 이런 판례가 있는 거군요. 그렇죠. 이런 판례가 있는 건데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그 중요한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이 뭐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 49조를 보면요, 우리가 본래 평가 기간은 증여일 전 6개월 그리고 증여일 후 3개월이 본래 평가 기간이에요. 근데 증여일 전 2년 그리고 증여일 후 9개월 총 2년 9개월간의 기간 내에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그 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다는 규정이 또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점이 뭐냐, 우리는 사실 증여일 현재 과거는 알 수 있지만 미래는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이 과거 가액을 토대로 해서 잘 신고를 했다고 신고를 했는데 나중에 국세청으로부터 야 네가 증여하고 나서 한 8개월째 되는 때에 집값이 올라가지고 더 높은 가격으로 매매가 됐어. 네가 그래서 증여 신고한 금액은 잘못됐어 라고 뒤통수를 맞을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아파트의 경우가 이게 굉장히 심합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자체가 그 동일한 지역에서 막 층층이 여러 단지가 모여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성격이 유사한 그런 부동산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 집단인 거죠, 아파트 자체가. 그래서 공동주택. 이 유사한 다른 재산을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면요, 위치와 면적, 가격 기준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증여한 주택과 동일한 아파트 단지에 있는 경우 그 가격을 끌어올 수 있고요. 면적 측면에서 우리가 증여한 아파트와 이 전용 면적 기준으로 차이가 5% 이내인 거는 또 끌어올 수 있고, 또 하나 가격 측면에서도 증여한 주택과 5% 이내의 공동주택 가격,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공시 가격이죠. 기준 시가. 그 5% 이내의 그런 주택이 있으면 그걸 끌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엔드 조건이기 때문에 동일한 단지 내에 위치하면서 평형이 비슷하고 그리고 가격이 공시 가격 기준으로 비슷하다 하면은 이거를 유사한 다른 재산으로 봐서 뭔가 매매 등의 사례가 있을 때 우리가 증여 신고한 게 무시가 되고 더 높은 가격으로 더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증여 후 6개월 동안 우리가 증여 신고했던 금액보다 더 높은 가액으로 거래되는 일이 없기를 다만 기도만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간절하게. 간절하게. 슬프네. 보통 이거는 가자 할 때 쓰이는 짤인데 제발.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그냥 넉놓고 당하고만 있어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아파트를 증여한 이후에도 발을 뻗고 잘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그거는 이제 감정 평가를. 정확하게는 사전 감정 평가. 그러면 더 좋겠죠. 사실 그래서 뒤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상증세법 시행령의 제49조의 2항을 보면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 아까 시가로 보는 거는 매매, 감정, 수용, 공매, 경매 이렇게 5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가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 기준, 그러니까 증여일을 말하는 거죠. 증여일 전후에서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의 경우에는 이제 매매 계약일이 될 거고, 우리가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될 감정 평가 같은 경우에는 가격 산정 기준일과 감정 가액 평가서 작성. 그래서 우리는 감정 평가를 의뢰해서 감정 가격을 받고 바로 그 감정 평가서가 작성되는 날 증여를 하면 굉장히 안전하게 향후에 어떠한 더 높은 가액으로 매매가 일어나는 그 유사한 다른 재산에서 그런 매매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도 우리가 신고한 내용이 정확하게 맞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증여 직전 또는 직후 또는 당일 감정 평가를 받으면 이제 발 뻗고 잘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오늘의 요지이고요. 이 감정 평가를 받을 때 주의할 사항이 있는데요. 이 기준시가 기준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공동주택 가격이죠. 기준시가 기준으로 10억 원이 초과되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한 군데의 감정평가법인을 통해서 감정을 받으면 안 됩니다. 최소 둘 이상을 있고, 복수의. 그렇죠. 복수의 감정평가법인을 통해서 감정을 받아야 되고, 그 여러 개의 감정 가격을 평균해서 그 평균액을 신고하시면 바로 우리가 사후 관리까지 완벽한 아파트 증여를 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 이렇게 꿀팁이죠? 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